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왜 이런 과정에 다시 몸을 던져야 하는가? 참여하는 것이 부당함과 불공정함의 들러리가 되고 구색 맞추기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가? 숱한 고민이 거듭되었습니다.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뒷걸음질 치지 않겠다는 각오라고 하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들러리를 사람은 들러리를 서고 구색을 맞추하시면 장단까지도 맞춰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을 위해서 기억하라고 한다면 기꺼이 온몸으로 기억하겠습니다. 2월 19일 하위 10% 통보받는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런 마음으로 버텨왔습니다. 다만 당내 경쟁에서도 우리 민주당이 늘 주장하는 원칙과 공정, 그것이 지켜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제는 1인 2표제, 전체 권리당원 투표 70%, 강북구을 권리당원 투표 30% 합산의 방식으로 경선을 치른다고 합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의 연속입니다. 지역구 총선 후보를 뽑는데 1인 2표제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강북구을 지역구가 전략구가 되어야 하는 이유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강북구을 선거구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 전국의 당원들이 투표권자로 나서야 할 근거도 듣지 못했습니다. 부당하고 불공정합니다. 바로 잡아주십시오. 민주당의 당원 제98조 제2항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은 국민참여 경선으로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의 헌법인 당원에서 우리 민주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에는 반드시 민심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원들만으로의 경선 투표는 당의 헌법인 당원 위반 경선이 되는 것입니다. 역시 부당하고 불공정합니다. 바로 잡아주십시오. 이미 결선까지 짊어지고 한 30% 감산 조치가 전략 경선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세팅에서도 다시 적용되어야 한다는 건 당원 당규에 없는 무리한 유권 해석입니다. 저는 제가 왜 하위 10%인지 당으로부터 어떤 설명도 듣지 못한 채 무려 30% 감산 페널티를 2번의 투표에서 묵묵하게 짊어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원 당규에 따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무리한 유권 해석 역시 부당하고 불공정합니다. 바로 잡아주십시오. 다른 지역구에서는 이런 무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강북구 을에서만 당원 위반에 근거조차 알지 못할 규칙들이 적용되려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의 연속입니다. 이런 부당함과 불공정함이 바로잡히지 않고 경선을 치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이재명 대표도 알고 저 박용진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지적한 문제들이 얼마나 공정하지 못한지는 당원들께서도 알고 국민들께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부당하고 불공정합니다. 진짜 이 정도까지 바닥일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자가 진짜 인간인가 싶은데요. 참 구질구질하다 못해 치졸하고 추잡스럽기까지 합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왜 승복하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발광을 하며 몸부림을 치는 걸까요? 그 알량한 권력 한 번 더 누려보겠다고 이 엄중한 시기에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진심으로 묻고 싶은데요.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경선에 탈락했다면 깨끗하게 승복하고 선당 후사해야 하는 게 당연한 일일 텐데요. 그는 끝까지 공천 시스템을 흔들고 오로지 권력을 탐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출마해서 후보가 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게 뽑혀서 국회의원이 된들 그 자리가 진정 자신의 자리일까요? 추하고 추잡하며 역겹습니다. 당신이라는 자가 민주당의 국회의원이었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쪽팔릴 따름입니다. 제가 이 MBC 기자 계실 때 제가 정말 며칠 전에 정말 이게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인간이 하는 소리인가 싶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MBC 잘 들어. 옛날에 그 기자가 쓸데없는 보도하고 이러다가 생선 횟칼에 2번 찔렸어. 농담이야. 라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농담입니까? 대통령실의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 권력의 핵심에 있는 대통령의 핵심 참모,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력자, 그가 특정 언론에 대놓고 생선 횟칼로 허벅지 2번 찔린 거 알아? 잘 들어. 이게 농담으로 들리십니까? 대통령실부터 이런 짓을, 이런 소리를 아주 스스럼 없이 내뱉을 만큼 이 나라가 대결의 장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입에 그런 말을 담을 수가 있어요? 저도 이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나도 차마 이 말을 하기 어려워요. 정말로 억울하고 생각만 하면 끔찍하지만 제 입에도 담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권력의 핵심에 있는 대통령 수석 비서관이 대놓고 MBC 잘 들어. 생선의 칼로 2번 찔리는 거 봤지? 에이, 농담이야. 농담처럼 들리십니까? 민주주의 사회의 언론의 자유는 그야말로 공기와 같은 것입니다.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이 민주주의의 가치들은 언론이라고 하는 표현의 자유 속에서만, 그 공간 속에서만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을 틀어막아요. 귀를 틀어막아. 눈을 가립니다. 민주주의를 통째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3일 전 MBC는 잘 들으라면서 정보사의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했던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판문이 일파만파 커지자 16일 언론인과 사건 피의자 유가족 여러분께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퇴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요. 황상무 수석은 출입 기자단에게 보내는 공지문 형식을 통해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언론인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 유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나마나한 사과를 해댔는데요. 진정성이라고는 단 1도 느껴지지 않는 말장난을 시전한 겁니다. 그는 공직자로서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고 더 책임있게 처신하겠다고 끝을 맺으면서 사퇴 의사는 없음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는 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두고 배후가 있다고 의심이 생길 수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황 수석의 사과문은 자신의 말이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과 피해 당사자를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차원이라는 데만 그쳤습니다. 대통령실 수석의 위치에 있는 자신의 발언이 얼마나 엄중한 잘못인가에 대한 인식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대통령은 뭐 하는 거죠? 이런 자를 경질하지 않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이에 대한 답은 36년 전 회칼 테러 사건의 당사자의 유족이 보내왔습니다. 고 오은근 기자 아내인 송명견 전 동덕여대 교수는 보도를 접하고 전신이 부들부들 떨리고 가슴이 뛰어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황상무님, 당신의 말씀의 본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는 잘못하면 이 시대에도 칼 맞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직도 이 나라에 힘 있는 자들을 거스르면 테러를 당할 수 있는 국가라는 뜻입니까? 라고 또 물었는데요. 이에 오죽하면 국힘당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까지 나서 시대착오적 시민사회수석에 대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도 황상무 수석 발언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쏘아붙였는데요. 어디서 이딴 인간들만 선별해서 뽑는지 기괴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평생을 KBS에 숨어 암약하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쳐 윤석열 정부까지 흘러온 거죠. 이자는 구태 꼰대 언론인의 탈을 쓴 검찰 독재 정권의 부역자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귀와 눈을 막는 입틀막 정권. 심판하면, 투표하면 바뀝니다. 퍼포먼스 한번 하고 갈게요. 모를 텐데 뭘 하냐면 우리가 진짜 입틀막 당하면 안 되잖아요. 자, 각자 자기 입틀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거부한다는 뜻으로 입틀막 하는 겁니다. 자, 다 준비됐죠? 여러분 지금 휴대전화 다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 이거 하나 꼭 해주십시오. 샤프 입틀막 정권 심판하자. 입틀막 정권. 입틀막 정권. 그리고 여러분 못 살겠죠? 참을 수 없죠? 죽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하자!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